자, 저번 시간에 7원칙 12절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절차부터 12절차까지 있고요. 원칙 1서부터 7원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사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회사팀은 팀장은 품질관리 팀장이 되어야 되고 회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팀장들을 선임을 해서 이렇게 조직도상에 놔야 됩니다. 시설관리팀, 자재관리팀, 원자재 관련된 창고, 자재관리팀, 시설, 기계 관련된 것들, 그 다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들, 품질, 생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을 지정을 해야 되고, 생산관리팀에서 하는 역할은 CCP1B라 그랬죠. CCP를 결정하라 했죠.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위험요소의 CCP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관리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CCP2P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B는 가열, 2P는 금속, 보통 이렇게 했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제품 설명, 제품명이 여기 들어가죠. 제품명이 여기에, 만약에 제품명이 여기서 봤을 때는 기타 가공품이다. 기타 가공품 쪽에 환이다. 울트라 환. 그럼 여기 제품명이 울트라 환. 그 다음에 식품공사의 유형은 기타 가공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공품.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성분 배합부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제품에 대한 성분 배합 비율. 포장 단위는 이거 우리 파는 거를 500g 단위로 팔겠다. 그 다음에 제품의 생물학적으로 세균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 화학적, 또 물리학적으로 금속 검출이, 금속 이런 게 이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 것을 제품 설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공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제조공정도는 실제 말하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있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에 용수는 지하수를 쓰냐 아니면 수돗물, 상수도를 쓰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에 대한 용도는 입구에서 창고, 탱크에 보관했다가 세척할 때 쓰고, 그죠? 또는 계량해서 반죽할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용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입고가 되면 보관해가 되고 원재료를 개포를 해죠. 그 다음에 세척하고 담그고 침지하고 계량을 해서 1차 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재분한 걸 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죠. 여기에 이제 소금이 들어갔을 경우는 정제음이 입고돼서 보관하고 계량하는 형태가 되고, 부재료가 있으면 부재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포장재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포장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차 재분, 성형, 중속 이런 형태로 공장의 형태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회사 공정의 평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사람이 돌아다니는, 작업자가 이동하는 동선, 작업자 이동 동선, 물류, 제품 이동하는 동선, 그 다음에 일반 구역, 청결해야 되는 구역. 그래서 일반 구역은 노랗고 청결 구역은 이렇게 녹색, 그 다음에 사람이 이동하는 점, 작업자가 이동하는 선은 빨간 선이죠. 그러면 작업자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여탈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겠죠. 남자는 남탈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죠. 여기서 위생복 다 갈아 신고 위생모 신고, 그죠? 위생전실로 들어가서 손을 씻고, 위생실로 들어가서 손을 씻겠죠. 손을 씻고, 당연히 씻고 어떻게 해요? 신발도 신고 들어가죠. 그럼 전처리실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쪽을 점처리실입니다. 요 평면도는 김치를 만드는 회사의 평면도입니다. 제가 예를 두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회사 전처리실이죠. 만약에 냉장창고에 부재료가 있다면 부재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부재료가 들어와야죠. 원재료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소금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전처리실에서 작업을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절임실, 배추 절임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절임이 되겠죠. 절이고 나서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척실로 들어가죠. 세척실 들어가서 탈수를 하게 됩니다. 김치에 물을 빼야 되겠죠. 물을 빼서 빼는데 양념 제조실이 있다면 양념제에서 양념했던 것이 어디로 가요? 김치가 들어오는 쪽에 포장실로 가서 버무려지겠죠. 버무려져서 이게 포장실로도 들어가겠죠. 외포장실로 들어가서 작업해서 완제품 창고에다가 넣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는. 햇삽은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는 동선이 다릅니다. 물류가.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된 거는 물류가 들어가는 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설비 배치도라고 있습니다. 위생설비 배치도. 이렇게 위생설비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손세척대, 포충 등 해충이나 이런 것들, 포충, 해충 트립, 쥐나 이런 것들을 투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포충등은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는 거 포충등을 이렇게 창고별로 하나씩 둬야 되겠죠. 전처리실 하나, 세척실 하나, 착즙실 하나, 배합실 하나, 외포장실 하나.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작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충, 해충 트립도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제품 창고나 이런 것들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쥐가. 이렇게 자재 보관하는 쪽,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놓는 거죠. 이렇게 위생 설비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용수 배치도라는 얘기는 물이 들어오는 배치입니다. 용수 방향, 물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원무제로 창고, 농산물, 원무제로 육류치가 들어와도 물이 진행하는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조리 가공실에서도 물을 써야 되고 성형에서 물을 써야 되겠죠. 이런 용수 배치도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들이 유해 요소 분석은 실제로 뭐라고 그랬죠? 유해 요소 분석은 여기 지금 나온 식품위생법 4조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금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뭐라고 했냐면 인체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해 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해 요소 분석은 CCP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잠재적 유해 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한다. 잠재적 유해 요소란 얘기는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품에 위해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분석하는 것을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 분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더랬습니까? 생물학적, 그죠? 케미컬, 화학적, 피지컬, 물리적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해 요소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은 이런 대장균이 안 나와야 됩니다. 대장균, 황색포도균, 살모넬라, 바실로세우스, 리스테리아, 장추선 대장균, 진균. 이것은 필수로 7가지는 햇삽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벌써 유해 요소 분석을 외부에다 맡겨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이면 제품을 하나 만들어 나오면 가열 전과 가열 후 해서 가열 전에 생물학적 이것들이 나왔느냐, 나왔다면 가열 후 봤더니 안 나왔더라. 이렇게 외부에다 검사하는 데다 맡겨서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협력업체 관리가 잘못된 거냐? 관리 부족으로 교차음이 됐다면 협력업체한테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되겠죠. 협력업체 가서 언유 사육 과정을 가서 관리해야 되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유해 평가가 많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봤더니
이런 대장균균은 적게 나오고 황세포 등은 적게 나오는데 리스테리아균이 많이 나왔어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한 번인데 결과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죠? 심각성은 적은데 결과가 두 개다. 이것도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는 심각성과 결과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CCP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분석을 했더니 이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열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 항생물질을 봤더니 항생물질 농약 같은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심각성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CCP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물리적으로 봤더니 돌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협력업체 관리의 부족으로 혼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해평가를 봤더니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과도 많이 나왔죠. 그런 협력업체 관리도 해야지만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미생물과 물리적인 부분이 나왔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CCP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CCP죠. 위의 요소를 분석해서 CCP라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햇삽을 적용했을 때 식품축산물의 유해 요소를 예방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나오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 과정 공정을 CCP 관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러죠. 컨트롤 포인트. 앞에 유해 요소 분석은 HA, 그죠? HA, 그죠? 해저드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거는 이 확인된 유해 요소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유해 요소가 자 보세요. 유해 요소가 이렇게 B랑 P가 나왔을 때 이 유해 요소가 선행 요건이 있으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예. 이거 CCP가 아니죠. 잘 관리되고 있으면, 그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CCP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가 안 돼야 되죠. 조치 방법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공정 제품을 변경해 가지고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계속 있다. 그럼 이건 CCP 결정하는 거죠. 유해 요소를 분석해서 중요 결정을 잡게 됐다. 그럼 CCP를 잡는 거죠. 근데 이 공정의 안전성의 관리가 필요한가? 없어요. CCP가 아니에요. 질문을 이렇게 하나, 둘, 질문을 묻죠. 세 번째 가서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 요소를 제어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갈 수 있는가? 예 하면 CCP 하죠. 없으면 여기서 예 하면 CCP죠. 없으면 아니요. 질문 또 들어가겠죠. 확인된 유해 요소의 오염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가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는가? 예. 질문. 아니요. CCP가 아니죠. 계속 아니요. 아니죠. 그죠? 근데 아니요인데 CCP가 아니면 CCP가 아니죠. CCP가 되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CCP가 결정이 됐으면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한계 기준. 한계 기준은 말 그대로 유해 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기준치라고 합니다.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삽팀이 각 CCP에서 취해져야 할 관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생물학적, 화학적, 물질 예설 예방 또는 제거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최대치, 최소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최대치, 최소치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런 온도, 수분, 산성도, 습도가 많으면 세균이 자랄 확률이 크죠. 온도도 벗어나면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가열이 안 됐기 때문에 세균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나와요. 금속 검출기. 이런 것들도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